안녕하세요. 모병제 출신 시민연대입니다. 이 영상은 4주일 전인 올해 11월 초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한 비판 영상입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이는 61만 병사의 건강지표라는 통계로 입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기사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소개한 통계인 건강지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병역 의무자 61만여 명의 건강지표로 병역 판정검사를 받을 때의 병역 판정검사 결과와 입대 1년 뒤인 상병 진급 때의 건강지표입니다. 그 건강지표는 체질량지수를 말하는 BMI, 혈압, 중성지방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BMI는 0.7이 증가했지만 BMI 25 이상 비만 그룹은 0.5 감소했고 BMI 18.5 미만 저체중 그룹은 0.2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뚱뚱한 사람은 체중이 감소했고 체중이 적은 사람, 마른 사람은 체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BMI가 늘어난 것에 대해 병무청은 운동량 증가로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에 국군의무사령부가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6mmM에서 120mmM로 6mmM로 감소했는데 이는 5%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평균 중성지방은 데시리터당 115mg에서 83mg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8%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과 국군의무사령부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입영 이후 장병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건강 변화를 지속해 관찰하는 한편 두 기관에서 병역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체중, 혈압, 중성지방 수치만을 건강지표로 보고 현역병 복무 중 가사 문제, 건강 문제, 복무 부적합 등으로 의무 복무 기간 중간에 전역한 사람, 군 내부의 사고로 사망했거나 자살한 병사를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체중, 혈압, 중성지방만을 건강지표로 해 다른 건강 상태를 누락한 자료입니다. 이는 무사히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복무를 마친 만기 전역자 중 일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61만 병사의 건강 상태 중 체중, 혈압, 중성지방 수치 통계만을 근거로 하고 다른 상태의 통계는 누락한 상태로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통계로 입증되었다고 홍보한 것입니다. 현역 입영 이후 체중이 감소했기 때문에 건강해졌다는 것은 입대 이후 받게 되는 훈련이 군대의 특성상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입대 이후에 받게 되는 기초군사훈련, 복무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체력 소모가 심한 훈련과 근무 등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신체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신체활동을 하면 체중, 혈압, 지방이 낮아지지만 이를 근거로 군대에 가면 건강해진다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면 이는 군 내부에서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무리한 신체활동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체력을 소모하는 정도가 병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병과 상관없이 군 내부 특유의 통제가 심한 환경, 가혹행위, 인격모독,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병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군 내부의 통제 환경, 거기에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까지 더해지면 이를 못 견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입대를 하게 되면 통제 정도가 심한 군 내부의 특성상 정신적인 문제가 악화됩니다. 병과 상관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훈련이나 작업 도중에 벌어지는 안전사고, 훈련, 근무, 군 작전을 위해 군용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도 존재하는데 이 역시 군대에 가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틀리다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말 외에도 군대 갔다 오면 진정한 남자, 군대 다녀와야 당당한 남자,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등의 말도 있는데 이 또한 군 내부의 통제 환경의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을 못 견뎌서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입대 전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군대 안에서 악화되고 자살까지 하는 병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군대 갔다 오면 진정한 남자, 군대 다녀와야 당당한 남자,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은 완벽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진정한 남자, 군대 다녀와야 당당한 남자,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 또한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말과 비슷한 성격으로 사용되는 말 중 하나로 특히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은 개인마다 다르거나 병사 개인에게 맞춰진 특수한 환경이 아닌 이상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이 빈곤한 국가였던 시기인 1950년대, 1960년대에는 군대 가면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문맹인 사람은 글자도 가르쳐준 게 있어서 그 시기에 청년층이던 2020년대를 살고 계신 어르신분들은 군대 가면 사람 된다는 말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는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면서도 군 내부도 2020년대인 현재보다 더 열악했고 구타, 가혹행위도 현재보다 심각했습니다. 그 시기보다 좀 살만하다는 소리가 나온 1970년대,
1980년대도 마찬가지로 구타, 가혹행위가 심각했으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에 구타, 가혹행위가 감소했다는 소리가 나와도 구타, 가혹행위 등은 존재합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후에는 군복무를 하기에는 복무하기 어려운 사람도 징병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 중에서는 정신적 특성이 군대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져서 문제되는 사람까지 현역으로 징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낮았던 시기에도 군대에 안 맞는 사람이 현역병으로 징병되는 것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안 맞는 사람이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고 징병돼서 발생한 사건이 2014년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28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의무병 구타 사망사건, 강원도 고성의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및 무장탈영 사건입니다. 구타, 가혹행위 등은 군 내부 특유의 폭력적인 문화나 분위기, 군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이 강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군인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가 아닌 군대 가면 사람 된다로 예를 들 것 같은 사례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자폐성 장애인이 입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자폐성 장애인이 지원해서 합격하면 입대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입대한 후 군 생활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에게 맞춰진 특수한 환경, 즉 자택에서 출퇴근이 안 되면 1인 생활관에 한 달에 몇 번씩 부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병영 환경, 한국군의 상근 예비역과 동일한 자택 출퇴근하도록 해야 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맞춰진 특수한 병영 환경이 필수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징병제 국가 중에서 이러한 특수한 사례는 이스라엘 외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과 관련된 임무를 하는 것도 제한적이며 개인에게 맞춰진 특수한 환경과 지원자의 확실한 복무 의사가 갖춰져야 가능합니다. 이는 곧 군대 가면 사람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경우 영내에 있더라도 일주일에서 3주에 한 번은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일부 비전투 보직인 경우에는 한국의 상근 예비역과 동일하게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징병이 면제되지 않고 징병 대상자로 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징병된 후 군 내부에서 건강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문제되는 환경에 노출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등의 말은 그저 군복무 중에 있는 좋은 사례만을 가지고 군복무하면 좋다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대를 독려하고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는 징병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군대에 가면 몸에 무리를 많이 받아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은 체력을 많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몸에 무리를 많이 받는 훈련을 받고, 보직 또한 체력을 많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몸에 무리를 많이 받는 보직에서 근무하면 몸에 무리를 받아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정신 건강은 군 보직에 따라 체력 소모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체력 소모 정도에 관계없이 군 내부 특유의 통제를 받는 환경에 의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여기에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 정신적 폭력까지 더해지면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는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영향을 받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군대에서 전쟁 때문에 적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하지 않고 군 내부의 환경에 의해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영향을 받았을 때 군대에서 사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상관없이 어느 나라 군대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징병제 국가에서 건강한 사람이 군에 징집되든 장애가 있는데 징병 대상자가 되어 군에 징집된 사람이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볼 때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등의 말은 잘못된 말이라 할 것입니다. 징병제 군대는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강제로 복무해야 하는 특징으로 인해 징병 대상자가 지원 없이 징집되는, 징집될 곳을 지원한 후 합격되는 징집되는 형태 상관없이 징병제 특유의 문제점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완전히 지원에 입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모병제 군대에서도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징병제 군대보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내부의 사건 사고,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이를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게 만연해진다는 이유로 모병제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모병제인 일본 자위대의 자살률이 한국군보다 높다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는 모병제가 되더라도 군 내부의 악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병제로 전환하더라도 군 내부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타, 가혹행위 등의 근절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에 대한 인식, 군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예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며 전역한 계급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복무 후 전역했을 경우에도 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대우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군대에 가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정신건강까지 따져서 경미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현역 징병 대상이 돼서 복무를 했는데 무사히 복무를 마치면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논리가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논리대로 정신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국 징병제에서 징병 대상 판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병역 판정 기준에서는 경미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까지 신체 등급 3급 현역 대상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신적 문제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ADHD, 학습장애, 진단명이 안 나오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하게 되면 부대 안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병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적 문제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받는 병사 중에서 현역 의무 복무 기간을 완전히 마쳐 무사히 만기 전역을 한 사례도 없지 않으나 그것이 군대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군대에 가면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적 특성이 대부분 군에서 맞지 않아 입대 후에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입대 전보다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따라서 정신건강이 입대 전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입대 전에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군 내부의 통제 환경, 정신적 문제가 없는 일반 군인에게도 문제되는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에 노출되면 정신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총기 난사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폭력적인 성향이 특성인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군에 징병된 경우에는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염색체 이상을 보면 체중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염색체 이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염색체 이상을 가진 사람이 군대로 징병되면 이들은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홍보와 달리 문제가 있는 병사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 것을 표현한 유튜버의 영상 중에서 뚱뚱하면, 즉 과체중, 비만은 훈련소와 자대에서 구르다 보면 살 빠지고, 마르면, 즉 저체중은 훈련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자대에서 열심히 총 들다 보면 근육 붙어서 살찌니까 현역 징병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을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영상을 병무청과 국군의무사령부에서 통계로 입증했다는 것인데 체중, 혈압, 중성지방을 제외한 건강 분야를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병무청과 국군의무사령부가 체중, 혈압, 중성지방 수치가 건강하다고 부를 정도로 향상된 통계만을 가지고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통계로 입증했다고 홍보한 것은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체중, 혈압, 중성지방을 제외한 다른 신체 건강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외면한 채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것이 통계로도 입증되었다고 홍보한 것입니다.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군대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 또는 당당한 남자,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등의 말은 군입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말로 특히 징병제 국가에서는 징병제를 옹호하기 위한 말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신체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군대에 징병되면 병무청과 국군의무사령부의 홍보와 달리 정말로 건강해지는 것은 없고 건강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군내 사건 사고로 인한 문제점은 심화될 것입니다. 다른 신체적 문제 없이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려면 운동, 체력 소모가 많은 신체 활동을 하더라도 무리하지 말아야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운동이나 무리한 신체 활동을 강제적으로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키기보다는 운동이 되는 다양한 신체 활동 중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을 알려줘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는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군대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 또는 당당한 남자,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같은 말에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매우 잘못된 말이라고 봅니다. 이 말에 대해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눈엣 가시로 여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